엄마, 이제 정말 연 끊자 짜증나. 뭐라고? 연을 끊자고? 맞아, 엄마가 몸 아파서 여기 온 건 알겠는데 사실 여기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 그냥 요양원 가. 내가 무슨 식모도 아니고 엄마 아픈 거 내가 꼭 챙겨야 해. 아니잖아? 요양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요양원에 들어가야 해? 엄마가 너 대학 보내려고 새벽 4시부터 떡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리고 너한테 뭘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룻밤만 묵겠다는 건데. 하룻밤도 싫어. 그리고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한 거잖아. 나는 부탁한 적 없어.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엄마 세대랑 우리 세대랑 다르다니까. 가은아, 너 지금 무슨 말을? 아, 진짜 답답해. 엄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연 끊는 게 서로한테 좋은 거야. 여러분이라면 연 끊자는 딸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어떤 기분이 드실지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별곡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요. 구독을 하시면 매주 새로운 인생 사연과 세상에 꼭 알려야 할 따뜻한 이야기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40년 넘게 떡집을 해온 김분자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가 70세가 되었어요. 젊을 때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떡 반죽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2딸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이들만 보면 힘이 났습니다. 우리 딸들이 잘만 크면 된다. 나는 고생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큰딸 지은이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작은 딸 가은이는 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2딸 모두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요. 가은이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만든 떡을 정말 좋아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떡 있어? 하면서 달려왔던 아이였거든요. 대학 갈 때도 엄마가 만든 떡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가은이를 더 예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대학 등록금도 제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떡 팔아서 마련했고, 결혼할 때도 제가 가진 돈 거의 다 써서 예쁘게 혼수도 장만해줬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관절염도 심해지고 혈압도 높아져서 떡집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졌어요. 병원에서는 무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떡집을 정리하고 가은이에게 연락했습니다. 가은아, 엄마가 이제 나이도 들고 몸도 아픈데 혼자 살기가 힘들어졌다. 하룻밤만 묵게 해줄 수 있을까? 가은이가 알아서 하라는 말에 와도 된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역시 내 딸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떡도 싸들고 가은이네 집으로 갔어요. 가은이가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만든 떡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돌아온 건 연 끊자는 말뿐이었습니다. 맞아요. 바로 처음에 들려드린 그 대화였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연 끊자. 짜증나.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떡 봉지가 떨어질 뻔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가은아,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제가 이렇게 말하려는데 가은이는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아, 진짜 이래서 싫다니까요. 엄마는 맨날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냥 들어오세요. 가은이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정말 귀찮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떡 봉지를 들고 가은이네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 안 분위기가 너무 차가웠어요. 가은이 남편도 저를 보더니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가은아, 엄마가 너 좋아하는 인절미랑 송편 만들어 왔는데. 아,
네, 고맙긴 한데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잘 안 먹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렸을 때 가은이는 제가 떡을 만들어 주면 그렇게 좋아했는데 엄마, 오늘 무슨 떡 만들었어? 하면서 부엌으로 달려오던 그 아이가 와, 엄마 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하면서 환하게 웃던 그 아이가 어디 갔을까요? 가은이는 소파에 앉은 저를 보더니 바로 말했어요. 엄마, 그래서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벌써 언제 갈 거냐고 묻는 거였어요. 저는 겨우 들어온 지 10분도 안 됐는데 가은아,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혼자 살기 힘들다고 했잖아. 하룻밤만. 하룻밤이요? 하룻밤도 싫어요. 엄마, 저희도 살기 바쁘다니까요. 가은이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여기 계시면 저희 생활이 너무 불편해요. 애들도 있고 남편도 스트레스 받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가은아, 엄마가 너희한테 뭘 해달라고 했니? 그냥 하룻밤만 재워달라는 거잖아. 그게 문제예요. 하룻밤 자체가 싫어요. 가은이는 마치 저를 단 10분도 같은 공간에 있기를 싫어하는 사람처럼 말했어요. 엄마, 차라리 요양원 알아보세요. 요즘 요양원 시설도 좋고 거기서 또래분들이랑 지내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요양원. 그 말이 나오니까 더 서러웠어요. 가은아, 엄마가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그럭저럭 괜찮은데 왜 요양원에 들어가야 해? 그냥 가족끼리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엄마 세대랑 저희 세대랑 생각이 달라요. 같이 살면 서로 스트레스만 받을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가은아, 엄마가 너 대학 보내려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떡 만들어 팔았던 거 기억나니? 너 결혼할 때 혼수 다 해준 것도 기억나고? 그건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제가 부탁한 적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숨이 막혔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새벽 4시에 일어나고 16시간씩 일했다고? 가은아,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네, 그리고 엄마.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부모 자식이라도 서로 독립적으로 사는 게 맞아요. 너무 의존하시지 마세요. 의존? 내가 언제 의존했다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 딸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걸. 더 이상 제가 아는 그 따뜻하고 착한 가은이가 아니라는 걸. 가은이 남편이 방에서 나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요. 오늘은 하룻밤 주무시고 내일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결국 하룻밤도 제대로 못 재워주겠다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내 자존심까지 버릴 수는 없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가은아,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무거운 짐이니?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가은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마치 날씨 얘기하듯이 쉽게요. 저는 그 순간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알았다. 엄마가 짐이라면 나가겠다. 엄마, 그렇게 삐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가은이는 제가 화가 난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들고 온 떡 봉지를 식탁에 놓고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먹어. 엄마가 마지막으로 만들어준 떡이다. 마지막이요? 엄마 뭔 소리예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대접받으며 살고 싶지 않다고. 집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딸들을 잘못 키웠을까?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40년 넘게 살던 우리 집인데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정말 적막했어요. 아무도 없는 집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서 울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서러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가은이한테 뭘 잘못했지? 계속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가은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집에 잘 도착하셨어요? 오늘은 좀 감정적이었는데 내일 다시 이야기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더 화가 났어요. 감정적이었다고. 저는 답장을 안 했어요. 뭘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에 큰딸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가은이한테 들었는데 무슨 일이에요? 지은아, 엄마가 가은이한테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했더니 싫다고 하더라. 엄마, 그래도 가은이 입장도 있잖아요. 갑자기 오시면 당황스럽죠. 지은이까지 가은이 편을 들었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은아, 너는 엄마가 서울까지 가면 받아주겠니? 엄마, 그건 좀. 저희도 아이들 있고 남편 눈치도 봐야 하고 결국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받아주고 싶지 않은 거였습니다. 알겠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두 딸 모두 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저는 가은이가 어렸을 때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가은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감기에 걸려서 열이 펄펄 날 때가 있었어요. 저는 밤새 가은이 이마에 찬 수건을 갈아주면서 간병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있어서 아프지 않아. 그때 가은이가 한 말이었어요. 가은이가 중학생 때는 친구들과 싸워서 울면서 집에 온 적이 있었어요. 엄마, 친구들이 나를 따돌린다고. 저는 가은이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있잖아. 엄마는 항상 우리 가은이 편이야. 그때 가은이는 제 품에서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런 가은이가 지금은 저에게 연끈차고 말하다니.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딸들에게 의지하지 않겠다고. 제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우선 제가 가진 재산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장의 떡집 건물과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은행에 있는 적금까지. 내가 죽으면 어차피 이 아이들이 가져갈 텐데 그럴 바에는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방식대로 처리하자. 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어머니, 어떤 집이세요? 서문시장 근처에 있는 상가, 건물이랑 살고 있는 집이요. 중개사가 집을 보러 왔어요. 그리고 가격을 말해줬습니다. 어머니, 그 건물 합쳐서 3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3억. 저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40년 넘게 일해서 모은 돈이었거든요. 저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해 봤어요. 딸들한테 주기는 싫고 내가 살아있을 때 의미 있게 쓰고 싶은데 그때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어요. 동네에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처럼 자식들이 돌봐주지 않아서 외롭게 사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과 함께 사는 집을 만들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낫겠다고.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가은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가은이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받기 싫었지만 계속 울리니까 할 수 없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지금 어디예요? 가은이 목소리에는 조금 걱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집에 있다. 엄마, 그때는 제가 좀 심했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오시니까 당황스러웠거든요. 가은이가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 미안해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은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가 정말 혼자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야. 엄마, 그러니까 요양원 알아보시라고 했잖아요. 요즘 요양원 시설도 좋고. 또 요양원 얘기였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가은아,
엄마는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그럭저럭 괜찮다고 왜 자꾸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하니? 엄마가 혼자 살기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이 낫죠. 가은이는 끝까지 자기 생각만 했어요. 알겠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가은이가 갑자기 전화를 한 이유가 뭘까?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던 가은이가 왜 갑자기 걱정하는 척을 했을까요? 며칠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동네 슈퍼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슈퍼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분자 씨, 딸이 어제 여기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뭘 물어봤는데요? 어머니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혹시 이상한 행동은 안 하시는지, 이런 걸 물어보고 가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은이가 동네에 와서 저를 조사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멀쩡하시다고 했죠. 뭐가 이상해요? 분자 씨가 제일 정상이신데, 슈퍼 아주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가은이가 왜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저를 조사했을까? 그때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어요. 가은이가 엄마가 계속 여기 사시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던 말이요. 혹시 가은이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재산을 가져가려는 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서웠어요. 설마 내 딸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어요. 제 통장을 확인해 보려고요. 어머니, 통장 정리해 드릴까요?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네, 한번 봐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지난달에 대출 상담 문의가 있었는데요. 혹시 아세요? 대출 상담이요? 제가 한 게 아닌데요. 가족분이 하신 것 같은데 김가은 씨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은이가 제 이름으로 대출 상담을 받았다고요? 어떤 상담이었나요? 부동산 담보 대출이요. 어머니 명의 건물을 담보로 하는. 저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가은이가 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니. 혹시 대출이 실행됐나요? 아니요. 어머니 동의서가 없어서 안 됐어요. 다행히 대출은 안 됐지만 가은이의 속셈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가은이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진짜 이유가 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건물들을 처분해서 돈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찾아가니까 당황했던 거고 하룻밤도 재워주기 싫어했던 거였어요. 혹시 제가 가은이 집에 계속 있으면서 이런 일들을 알아낼까봐 걱정했던 거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 딸이 이럴 줄이야.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날 밤 저는 큰딸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지은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엄마, 뭐예요? 혹시 너도 가은이랑 같은 생각이니? 엄마 재산 말이야. 전화 너머로 잠시 조용해졌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언제 엄마 재산을 노렸다고. 지은이는 발뺌했지만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지은아, 엄마는 다 알고 있다. 가은이가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받은 것도 알고 있어. 그건? 지은이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두 딸이 함께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평생 사랑했던 딸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딸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심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딸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제 인생은 제가 정하겠다고.
내일부터 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은데요. 네. 어머니,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당장 갈 수 있어요. 저는 바로 준비를 하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재산을 정리하고 싶으세요? 변호사가 친절하게 물어봤어요. 제 재산 3억을 반으로 나누고 싶어요. 절반은 동네 독거 할머니들을 위해 기부하고 절반은 제가 살 집을 마련하는 데 쓸 거예요. 혹시 자녀분들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딸들요? 딸들은 빼고요. 변호사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래도 가족이시잖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재산을 가져가려는 딸들한테 왜 줘야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변호사도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했어요. 이제 딸들이 뭘 해도 제 재산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집 판다고 했던 사람인데요. 집 팔기로 결정했어요. 아, 네. 어머니, 언제부터 매물로 내놓을까요? 바로 내놓으세요. 빨리 팔고 싶어요. 그날 오후에 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혹시 집 팔려고 하세요? 동네에서 그런 소문이. 가은이 목소리가 급했어요. 아마 누군가가 알려준 것 같았습니다. 응, 팔기로 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저희랑 상의도 안 하고. 왜 상의해야 해? 내 집인데. 엄마, 그래도 중요한 일은 가족끼리 의논해야죠. 집 팔면 어디서 사실 건데요? 가은이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 엄마, 혹시 화나서 그러시는 거예요? 지난번 일 때문에. 가은이가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화났다고? 당연히 화났지. 내 딸이 나 몰래 은행 가서 대출 상담 받은 걸 알았거든. 전화 너머로 가은이가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할 거 없어. 다 알아.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5시간 후에 가은이가 집으로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문 열어주세요. 가은이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엄마, 오해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오해. 은행에서 직접 확인했는데도 오해야? 가은이가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엄마, 사실은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그랬어요. 혹시 엄마가 사기를 당하시거나 하면 어떡하나 해서. 사기. 내가 사기를 당한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엄마 나이에 혼자 살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둔 거예요. 가은이는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가은아,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네, 저는 엄마를 위해서 한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실망했어요.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가은이를 보니까 더 이상 제 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알겠다,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가은이가 무서워하며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에게서도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더 이상 딸들과 할 말이 없었거든요. 가은이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내 딸인데. 그런데 그때 또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은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가은이한테 들었는데 정말 집을 파시려고요? 지은이 목소리도 급했어요. 응, 팔기로 했어. 엄마, 그러면 안 되죠. 그 집은 아버지 유산이기도 하고. 아버지 유산이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은아, 그 집은 엄마가 40년 동안 떡 팔아서 산 집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빚만 있었다고. 그래도 가족의 추억이 담긴 집인데. 지은이도 끝까지 자기 말만 했어요. 지은아, 솔직히 말해봐. 너도 가은이랑 같은 생각이지?
엄마 재산 가져가려고 했던 거지? 전화 너머로 한참 조용했어요. 엄마, 저희가 언제 그랬다고? 지은아, 엄마는 바보가 아니야. 가은이 혼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니? 분명 너랑 상의했을 거야. 엄마, 정말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엄마가 걱정돼서. 지은이도 가은이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알겠어. 더 이상 할 말 없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40년 동안 모은 추억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슬펐거든요. 가은이가 첫걸음말을 한 것일, 지은이가 대학 합격했다고 좋아하던 방. 하지만 이제 그 추억들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딸들이 저를 돈으로만 보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벌써 보러 오고 싶다는 분이 계세요. 언제 보여드릴까요? 언제든 좋아요. 그날 오후에 집을 보러 온 분은 젊은 부부였어요. 와, 여기 정말 좋네요. 시장도 가깝고. 네. 40년 동안 정성껏 살았던 집이에요. 저는 그들에게 집을 소개해 줬어요. 그런데 마음 한쪽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가은이가 나타났어요.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가은이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소리쳤어요. 집 보여주고 있어. 엄마, 정말 파시려고요? 이 집에 우리 추억이 얼마나 많은데. 가은이가 갑자기 추억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까지는 연 끊자고 하더니 가은아, 어제까지만 해도 엄마랑 연 끊자고 했잖아. 지금 와서 추억이 뭐야? 젊은 부부가 어색해하며 나갔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집은 팔지 마세요. 가은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은이가 무릎을 꿇다니. 엄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가은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역시 내 딸이구나.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이미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거든요. 가은아, 이제 늦었어. 엄마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엄마, 제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가은이가 계속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가은아, 일어나. 이제 와서 그래봤자 소용없어. 저는 가은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엄마가 결정한 거야. 이 집은 팔고 엄마는 엄마 방식대로 살 거야.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가은이가 울면서 물었어요. 너희들은 너희들 알아서 살아. 엄마한테 의지하지 말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은이가 울면서 집을 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아팠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집이 팔렸어요.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어머니, 계약금만 벌써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부동산 사장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저는 그 돈을 들고 은행에 갔어요. 그리고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통장은 절대 다른 사람이 건드릴 수 없게 해주세요. 네, 어머니, 본인 외에는 누구도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그날 오후 동네 복지관에 갔어요. 안녕하세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을 위한 기부를 하고 싶은데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어요? 1억 5천만 원을 기부하고 싶어요. 독거 할머니들 식사 지원하는 데 써주세요. 복지관 직원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할머니들이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기부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뿌듯했어요. 딸들한테 주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까 가은이와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지은이가 물어봤어요. 복지관 갔다 왔어. 복지관요? 왜요? 기부했어. 1억 5천만 원. 두 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1억 5천만 원을 기부했다고요? 가은이가 소리쳤어요.
응, 독거 할머니들 식사 지원하는 데 썼어. 엄마 미쳤어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지은이도 흥분했어요. 큰 돈이니까 의미 있는 곳에 썼지. 너희들 주는 것보다 낫잖아.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가은이가 울먹였어요. 뭘 잘못했냐고?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 가져가려고 한 게 잘못이지. 엄마, 정말 오해예요. 저희는 정말 엄마 걱정해서. 그만해.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머지 돈으로 작은 집 사서 혼자 살 거야. 엄마 혼자요? 그러면 안 되죠. 왜 안 되는데? 너희들이 싫어하잖아. 그때 가은이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지은이도 같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두 딸이 함께 빌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너희들 정말 진심이니? 네, 엄마, 정말 진심이에요.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듣고 효도할게요. 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이 속았거든요. 가은아, 지은아, 너희들이 진심이라면 증명해봐. 어떻게요? 앞으로 1년 동안 매주 한 번씩 엄마한테 안부 전화해.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집에 와서 나랑 같이 밥 먹어. 네, 그렇게 할게요. 두 딸이 바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나머지 돈도 다 기부할 거야. 그리고 엄마 재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입 밖에 내지 마.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은 엄마 돈이야. 네, 알겠어요. 두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이 아이들이 약속을 지킬까? 일어나. 이제 집에 가. 두 딸이 일어났어요. 엄마,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용서는 너희들이 행동으로 보여주면 생각해 볼게. 저는 마지막까지 단호했어요. 딸들이 집에 간 후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과연 네 아이들이 변할까? 아니면 또 실망시킬까? 하지만 일단 기회는 준 거였어요. 마지막 기회를요. 다음 날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 잘 주무셨어요? 1년 넘게 듣지 못했던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응, 잘 잤어? 엄마, 오늘 날씨가 좋은데 산책 나가세요. 몸도 움직이셔야 건강하잖아요. 예전 가은이 같았어요. 저를 걱정해주는. 하지만 저는 아직 믿기 어려웠어요. 알겠어. 너는 뭐 하니? 저는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왜? 같이 식사하려고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갈비탕 집에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은이가 제가 갈비탕을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래. 좋다. 주말에 만난 가은이는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여기 앉으세요. 갈비탕 2개 주세요. 가은이가 직접 의자를 빼주고 음식도 주문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아.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가은이가 진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가은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 변한 거니? 네. 엄마, 정말이에요. 며칠 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봤거든요. 뭘 생각했는데? 엄마가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가은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제가 어렸을 때 감기 걸렸을 때 기억나세요? 밤새 이마에 찬 수건 갈아주시던 거. 저는 놀랐어요. 가은이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기억하니? 네, 그리고 제가 친구들이랑 싸워서 울고 집에 왔을 때도요. 엄마가 저를 안아주면서 엄마는 항상 우리 가은이 편이야라고 하셨잖아요.
가은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가은이가 그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가은아,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엄마를 소중하게 생각할게요. 그 순간 저는 가은이를 믿고 싶어졌어요. 지은이도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1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지은이가 저를 꼭 안았어요. 서울에서 바쁠 텐데 뭐 하러 왔니? 엄마, 보러 왔죠. 그리고 사과하러 왔어요. 지은이도 가은이처럼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엄마, 저도 그동안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도 안 하고. 그날 저녁 세 모녀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엄마, 이 반찬 엄마가 만드신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응. 엄마가 만들었지?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딸들이 예전처럼 제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엄마,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리고 엄마 혼자 계시는 거 너무 걱정돼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괜찮다.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래도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시간을 두고 봐야지. 저는 아직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으로는 희망이 생겼어요. 혹시 정말 딸들이 변한 걸까? 그날 밤 딸들이 집에 간 후 저는 생각했어요. 이번엔 진짜일까? 아니면 또 실망하게 될까? 하지만 일단 지켜보기로 했어요. 시간이 모든 걸 알려줄 테니까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용서하고 싶었어요. 아무리 실망했어도 내 딸들이니까요. 하지만 쉽게 믿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엔 정말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3개월이 지났어요. 딸들은 정말로 약속을 지켰어요. 매주 전화가 왔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났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같이 공원 산책할까요? 가은이가 제 팔을 살며시 잡았어요. 그래. 공원을 걸으면서 가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생각해보니까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왜?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돈보다 훨씬 소중한 건데. 저는 가은이를 바라봤어요. 진짜 변한 것 같았어요. 가은아,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하세요?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봐. 엄마도 조금은 이해해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가 화내실 만했어요. 저희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때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지금 KTX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왜? 갑자기. 엄마,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은이가 기뻐하는 목소리였어요. 2시간 후 지은이가 도착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지은이가 저를 꼭 안았어요. 무슨 좋은 소식이래. 엄마, 제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팀장이 됐어요. 정말. 우리 지은이가? 저는 정말 기뻤어요. 네. 그런데 엄마, 승진하고 나니까 첫 번째로 생각난 게 엄마였어요. 왜? 엄마가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잖아요. 엄마 덕분이에요.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리고 엄마, 제가 승진하고 나서 받은 첫 월급으로 뭘 샀는지 아세요? 뭘 샀는데? 지은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떡틀이에요. 엄마한테 떡 만드는 법 배우고 싶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떡틀을? 네, 엄마가 만드시던 인절미 만드는 법 가르쳐 주세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지은이가 제 떡 만들기를 배우고 싶어 한다니. 그래. 엄마가 가르쳐 줄게. 그날부터 우리 집은 활기가 넘쳤어요. 가은이는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집 청소를 도와줬고, 지은이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와서 떡 만들기를 배웠어요.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반죽을 좀 더 치대봐. 엄마 손맛은 정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은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느 날 가은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엄마, 저희 집 옆에 작은 집이 하나 나왔는데 어떠세요? 뭐가 어떠냐는 거야? 엄마가 그 집에서 사시면 어떨까 해서요. 가깝기도 하고 뭔 일 있으면 바로 달려갈 수 있잖아요. 저는 고민했어요. 다시 가은이 근처에서 살아도 될까? 엄마, 억지로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안일 뿐이에요. 가은이가 부담 주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번 보자. 그 집은 정말 예뻤어요. 작지만 깔끔하고 작은 정원도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텃밭도 할 수 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상추, 고추 심으시면 되고요. 가은이가 설명해 줬어요. 그래, 여기서 살아볼까? 저는 결정했어요. 새 집으로 이사한 날, 두 딸이 모두 와서 도와줬어요. 엄마, 짐 정리 다 끝났어요. 엄마, 냉장고에 반찬도 다 넣어뒀어요. 딸들이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저녁에 세 모녀가 함께 앉아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엄마, 새 집에서의 첫 식사네요. 응, 그러네. 엄마, 앞으로 자주 와도 돼요? 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언제든 와. 그때 지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많이 변했죠? 응, 많이 변했어. 앞으로도 계속 이럴게요. 엄마를 소중하게 생각할게요. 저는 두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역시 내 딸들이야.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었구나. 그날 밤 새 집에서 혼자 잠들면서 저는 행복했어요. 비록 힘든 일이 있었지만 결국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으니까요. 지금 제가 새 집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어요. 창 밖으로 가은이네 집이 보여요. 어제도 가은이가 와서 엄마, 저녁 같이 드실래요? 하고 물어봤어요. 지은이는 서울에서 매주 전화를 해요. 엄마, 이번 주말에는 떡 만들기 배우러 갈게요. 하면서 기뻐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첫 번째,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되 똑똑하게 사랑해야 해요. 두 번째, 내 인생은 내가 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휘둘려서는 안 돼요. 세 번째, 때로는 강하게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당하고만 있으면 상대방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네 번째, 돈보다 소중한 건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재산을 기부했을 때 딸들이 정말로 변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족은 끝까지 가족이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돌아와요. 요즘 저는 정말 바쁘게 살아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도 기르고 있어요. 동네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과 함께 운동도 해요. 제가 기부한 돈으로 만든 식당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요. 분짜 씨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고 살아요. 할머니들이 고마워하실 때마다 뿌듯해요. 가끔 딸들이 와서 엄마, 너무 바쁘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하고 걱정해요. 바쁘게 사는 게 좋아. 그래야 건강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정말 그래요.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이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난주에는 태국에서 온 젊은 요양보호사와도 친해졌어요. 할머니 한국 음식 만드는 법 가르쳐 주세요. 그래, 우리 같이 해보자. 그 친구와 함께 김치도 담그고 떡도 만들었어요. 언어는 좀 달라도 마음은 통하더라고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사세요. 자식들이 나쁘게 대한다고 해서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때로는 교육이 필요해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예요.
저는 이제 70세지만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배울 것도 많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도 제 방식대로 당당하게 살 거예요. 딸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요. 이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인생을 바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쁜 인생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 위로받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눠볼게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들려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요. 감사합니다.